자, 그런데 제가 비밀 얘기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. 왜 말을 안 해? 나 안 한다, 비밀 얘기.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. 지금 뉴스에서 말입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해주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. 뭐 아파트 거래가 없대느니, 마이너스 몇 억을 했는데도 팔리질 않는다느니, 영끌족이 나가 떨어지고 있다느니,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지금 상가 질문을 하다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하고 있죠. 지금 금리가 0. 몇 프로대에서 지금 2. 몇 프로대까지 올랐어요. 지금 0. 몇 프로대 상가 수익률이 평균 1.7%였단 말입니다. 1.7이 아니라 2.7이네요. 죄송합니다. 지금 그렇게 투자를 막 해요. 막 어떻게 투자를 하면 상가를 사갖고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옵니까? 지금 평균 수익률에 육박하는, 최악으로 가면은 3%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기준금리. 그럼 대출금리는 이제 5, 6 이렇게 나올 거겠죠. 그렇게 되면 2%대 받고 있는 상가 소유자는 레버리지는커녕 버틸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금리가 0%대로 떨어지니까 은행이자보다 몇 배만 더 나오면 상가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. 굉장히 원칙과 어긋나는 상가 투자인데요. 금리가 비쌀 때는 이거보다 높은 상가를 사야 되는 거고, 내려가니까 이렇게 쫓아 내려가는 겁니다. 1억 넣으면 10만 원밖에 안 주니까 27만 원만 줘도 상가를 사고 팔리더라 이겁니다. 27만 원도 안 주죠. 2.7%면. 자,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랐죠. 그럼 상가 매매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기준금리보다도 안 주는, 은행에 넣어놨는 것보다도 안 주는 월세가 매매가 될까요? 이건 이제 다 떨어져 나가, 더 싸게 매매되겠죠. 다시 상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월세를 더 주는 상가로 곧 매매 시장이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러면 평균 기준금리가 뭐 2.5다. 그러면은 2.6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우린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2.6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거보다 좀 많이 올라가겠죠. 0.5대 2.5였다면 2.5면 4.5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미니멈으로. 지금 제가 무슨 비밀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? 지금이 상가를 투자할 시점이에요. 그러면 그걸 투자하잖아요? 그러면 또 사람들이,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가를 투자한다고 또 손가락질합니다. 참 신기해. 야, 은행 이자에 넣어놔도 이만큼 주는데 굳이 상가 할 필요 있냐, 이런 얘기 한다고. 반대로 제로금리 시대에 상가 투자해야지 말이야,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뭐 굳이 투자하냐, 은행에 넣으면 되는데, 이런 얘기 합니다. 완전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. 제로금리 시대에는 높은 월세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질 마세요.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가를 오히려 하십시오. 미시적으로 볼 때는 금리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.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를 일밖에 없다는 얘기고, 오르면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요 상가에 따라 월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상가를 받으려면 금리가 최고 비쌀 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며 상가를 구입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. 떨어지면 이제 저 사람은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금리가 내려가고 나면 이제 높은 수익률을 받는 상가니까 그만큼 매매가도 비싸게 형성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금리는 높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. 요 밑에서 길 거예요. 상가의 원칙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약간 요령을 부리자면 지금이 금리가 오를 때 상가를 투자해야 될 기회다.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계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돼서 본 청약 기다리고 있는데, 계양 3기 신도시요. 26년 2월 입주 예정인데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서 주택은 경매 도전하지 못하고 상가 쪽으로 도전하려고 하니 물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네요. 청약 당첨된 거 무시하고 법인 만들어서 주택이든 상가든 경매로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. 여러분들, 아껴서 저축해라,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? 안 맞는 말입니까? 어르신들이 저축만이 살 길이다, 이 맞는 말이에요? 안 맞는 말이에요? 아껴서 땅 사야죠. 자, 이거는 이성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성적으로. 2020년에 한국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
제목은 뭐냐면 정기예금의 미래에 대한 실제 가치라고 해서 예금 금리를 3.5로 하고 당연히 뭐 이자는 15.4% 뛰는 걸로 하고요. 물가 상승률을 5%로 계산했습니다. 10년으를 보니까 100만 원이 1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. 화폐로는. 근데 실제 가치로는 89만 원이 나오더라고요. 20년 후에는 76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거보다도 더 적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. 그거는 제가 뭐 통계학을 전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감이기 때문에 추려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은 가만 그냥 방에다 두면 미래에 이렇게 떨어지고요. 통장에 넣으면 요만큼 떨어집니다. 저축을 하면 실제 돈은 올라가지만 가치가 요만큼 떨어지고요. 방 안에 넣으면 이자도 안 붙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집니다. 대부분의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. 따라서 객관적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축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죠. 여러분들보다 이 돈이나 투자의 레벨이 낮으신 분들한테는요, 전 제발 저축하라 그럽니다.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가상화폐니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발 저축하라 그럽니다. 사람은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거라도 해야 나중에 투자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주택보다 같은 지역이라면 주택보다는 토지가 훨씬 더 가격 상승이 좋습니다. 그러면 그걸 이미 경험하고 이미 아는 자, 확신이 있는 자는 주택하지 않죠. 그 인근에 토지를 하겠죠. 하지만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입니다. 초보 단계를 건너뛰어서 고수가 하는 이 행동을 하면 이 기반이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거보다 이게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것부터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뭐예요? 자기 집입니다. 자기 집은 웬만하면 보유하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을 강제로라도 지킵니다. 강제로라도. 토지를 사놓으면 웬만하면 보유 안 해요. 초보자들은. 들어가 살 집은 살 곳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삽니다. 따라서 투자의 원칙을 강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. 저축은 결론은 안 맞지만 투자를 모르기 때문에 저축이라도 하라는 거고, 주택보다 더 오르는 용도가 있지만 이 용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주택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계양구에 있는 그 청약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말이 굉장히 엉뚱한 소리인 거 아십니까? 좀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뭐 집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법인을 만들면 본인 집이 아니에요.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법인 소유가 되는 거지. 집을 할 건데 법인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2주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럼 하시면 됩니다. 다만 법인이 집을 하면 현행법상 취득세가 12%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단답형으로 질문 답변을 드리면 피로도가 조금 덜한데,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 한 질문을 하고 나면 조금 피로도가 있는데요. 그런데도 금리가 오를 때 상가를 사라든 둥, 그리고 뭐 저축보다 재테크가 훨씬 좋으나 재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축도 안 해보고 이러면 망하기 십상입니다.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. 가상화폐 투자 잘못돼갖고 뭐 재산의 반이 날라갔다는 둥, 뭐 70%가 날라갔다는 둥 난리도 아닙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거든.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저축이라도 하세요, 제발.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없어지진 않으니까.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투자 쪽으로 계속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.